네, 안녕하세요.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 시즌2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바로 부동산이라고 하죠. 특히 노후 자산 관리는 수익이 다소 낮더라도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산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이 또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향후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또 원금 손실도 최대한 막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부동산 투자 혼자서만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올바른 투자 전략 세워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무료 상담 전화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10번 서울입니다. 지역번호 02-2638-3910번 열어두고 있고요. 전화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하게 문자 주세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기시면 역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 본격적으로 저희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든든한 전문가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간 김지민 소일섭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 달도 이분들과 함께 또 부동산의 꿈들 그리고 설계들 한번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인사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지민 전문가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민입니다.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중한 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행복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알찬 정보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김지민 전문가 말씀처럼 6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김지민 소일섭 전문가와 함께 좋은 전략들 한번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토지와 관련된 그런 박사의 길도 같이 걸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의 주인공이시죠. 소일섭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일섭입니다. 저번 주에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셨어요. 또 계속해서 그 전부터 해서 전화가 계속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다 못해줘서 정말 죄송하고요. 이제는 좀 더 이렇게 어떻게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직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십시오. 소일섭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소일섭 전문가 김지민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정직한 부동산 정보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토지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방송 중에도 그리고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의 전화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요. 나도 좀 궁금한데 괜찮을까? 괜찮죠.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02-2638-3910번 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으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지민 소일섭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이야기들 하나하나씩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임야와 농지 등 토지 투자에 대한 정보들 좀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그때 이런 얘기들 좀 해드렸죠. 역세권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또 준비가 됐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역세권에 대한 내용들 좀 더 깊숙하게 오늘 또 알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먼저 우리 김지민 전문가에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의 정의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역세권의 기준은 사실은 어떻게 따져봐야 할까요? 사실은 법적으로 역과 딱 몇 미터여야만 역세권이라는 기준은 사실은 없습니다. 대체로 직선거리 500m 이 정도 떨어져 있으면 역세권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600m도 되고 650m 떨어진 단지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서 역세권을 구분하는 기준은 애매모호할 듯합니다. 다만 서울시 자료를 보면은요, 역세권 공적 기준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역세권 공공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에 따르면은요, 역의 성광장의 어떤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으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1차 역세권은 250m까지이고요. 2차 역세권은 그 밖의 범위로 나누어져서 세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분화로 나눠볼까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역세권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늘 타고 다니는 바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지하철역입니다. 인터넷에서 역세권만 입력을 해도 나오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철 역세권은 500m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차역인데요. 기차역은 1km 이내에 직접 역세권, 곧 3km 이내는 간접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속철역입니다. KTX나 SRT입니다. 일상적인 대중교통으로서도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철의 직접 역세권은 범위 또한 1km에서 3km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역세권들에 좀 대한 정의를 좀 나눠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물건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또 뭐 투자 계획했었을 때 다양한 여건들을 좀 챙기잖아요. 가장 먼저 보시는 게 이제 입지 여건인데 그 입지 여건 안에서도 뭐 역세권이냐, 뭐 교통이 얼마나 편하냐 이런 것도 좀 따져 보시는데 그 안에서도 좀 다양하게 나뉘어지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유념하셔서 전략들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역세권 부동산 투자 시에 유의해야 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소유섭 전문가에게 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먼저 화면을 보고 재미있는 사진들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옛날 사진인데요. 혹시 역입니다. 역. 무슨 역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저 서울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다. 아닙니다. 서울역 아닙니다. 요 부분을 보고 또 서울역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부산역입니다. 자, 부산역이 저 전에 요랬던 시절에 지나서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정말 KTX, SRT가 들어오면서 기차역에서 고속철 역사로 탈바꿈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요 역 앞으로도 사실 다른 건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또 주변으로 인해서 또 호텔들이 정말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실은 요 화면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역세권이라고 하면서 기획부동산에서도 이 사진들을 사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어디 역이다 하면 보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오송역입니다. 자, 전형적인 농촌인데요. 6년 만에 개발이 다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는 환승역까지, 그러니까는 서울에서 오는 KTX역과 강남에서 오는 SRT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라선과, 그러니까 호남선이죠. 호남선과 경부선이 갈라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는 2026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오는 강호축이라고, 또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이 전형적인 농촌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렇습니다. 자, 내가 현재 지금에 있는 시야를 보고 투자를 하시면 압니다. 미래의 가치, 역세권에 대해서 아까 김지민 전문가님이 말씀하셨죠. 거리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단기에 투자를 하려면 여기에서 그래도 가까운 거리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에서 500m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까 화면에 봤을 때는 어때요? 전형적인 사실
우리나라 절대농지의 역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농지에 투자를 할 때는 역의 정문을 거리에 어떤 도면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지 않고서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다 개발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에 그래서 거리를 보면 역사에서 보통 200m는 거의 수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하고 공원 부지하고 수용을 처음에 실시 설계할 때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벗어나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500m가 직접 역세권입니다. 자, 500m가 직접 역세권이 왜 그러냐면 2014년 이후로 역세권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업, 업무, 서비스 기능, 그 다음에 복합용대 고밀도 상업 및 주거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500m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은 내가 투자 수익을 많이 볼 수,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역세권이 1km에서 또 아까 김지민 전문가님이 말씀했듯이 3km까지 1km에서 3km까지 갑니다. 그러면 2km, 3km도 투자를 했을 때 나쁜 게 아니라 시간은 좀 걸려도 3km 안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소액 투자를 내가 뭐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 했을 때 단기 투자를 볼 때는 500m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내가 그래도 좀 내가 장기로 봤을 때는 거리를 좀 벗어나도 좋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게 있습니다. 여기 발표가 났을 때 그때 투자를 해야 혹시 수용 들어보셨나요? 대부분 역사 주변으로 수용을 많이 합니다. 자, 수용은 뭐냐면 방송에 뭐 쫓겨난다고 해야 될까요? 공시지가 2배 정도 계산해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주거지냐 상업지냐 그런 부분으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수용되는 것은 공시지가, 내 토지의 공시지가로 투자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여기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수용됐어요. 근데 내가 200~300만 원 주고 샀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시지가. 그래서 처음에 발표했을 때 투자한 사람들은 사실 수용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2~30만 원에 샀기 때문에 공시지가 2배를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투자를 할 때는 수용이 되면 지금 현지 바닥 시세가 뭐 300만 원, 500만 원 할 때 그 금액으로 샀다가는 실패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거꾸로 예를 들어서 환지. 자, 우리나라는 도시 개발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역세권 개발이든 신도시 개발이든 수용이냐 환지냐 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환지는 어떤가요? 내가 일부의 땅을 내놓으면 주거냐 상업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아까에도 화면이 이렇게 나왔었지만 역 주변의 200m는 실제적으로 실시 설계 때 수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0m나 300m나 500m 이제 토지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1km 안은 상업 업무 도시이기 때문에 1km에서 500m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만큼 근데 어때요?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누구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큰 수익을 보지만 누구는 정말 역세권이라고 해서 수익을 보고 싶은데 역 주변에 개발이 안 되는 토지에 또 절대농지에 농업진흥지역에 투자를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내가 어디에다가 이런 역세권에 정말 소액 투자를 하고 싶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패는 사실 덜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소유수 전문가께서 역세권 투자하는 방법들, 그리고 역세권에 유의해야 하는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역세권 하면은 뭐 몇백 미터 앞이다, 몇백 미터 쪽에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다가 투자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죠. 이 거리마다 가치가 또 달라진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투자 가치가 높은 땅 고르는 방법이 또 궁금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소유수 전문가님,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예, 뭐냐면 내가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똑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농지 투자를 할 때 투자냐, 실수요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게 되면 실패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요자로 뭐 임대 수익을 보기 위해서 뭐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면 실수요자고, 내가 여기에 어떤 개발의 정보를 가지고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서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지가 상승이 되면 내가 빠져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해당 지역, 보통 뭐 도시 지역이나 도시 근교, 그다음에 내가 장기로 할 거냐, 그다음에 단기로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을 투자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장기로 갔을 때는 지가가 아주 저렴한 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기를 볼 때는 이미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가가 낮은 가격들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 토지 옆에 아파트가 지금 막 평당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옆에 토지가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이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역세권은 새로 생기는 역, 그다음에 새로 생기는 역 주변으로 뭐 고속도로 IC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뭐 터미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나라에서 진행하는 국책 사업이라든지 뭐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주변으로 형성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내가 이게 단기에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내가 체크하지 않으면 실패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 가치가 높은 땅들 고르는 방법들 이렇게 좀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관리 지역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토지 안에서 관리 지역 쪽에 그러면 투자를 계획하는 게 좋은 건지도 좀 궁금해요. 전문가님, 어떤가요? 예, 뭐냐면 그러니까 건축 행위죠. 저는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FM입니다. 왜냐하면 국책 사업이 빨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늦어지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토지 투자는 정상적인 건축 행위할 수 있는 토지에 투자를 해야 장기로 가더라도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지, 건축 행위가 안 되는 토지는 국책 사업이 늦어져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는 가격이 상승되지만 건축할 수 없는 땅도 상승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중에는 건축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다시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돼서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맹지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그래도 단기에 투자를 하려면 정상적으로 위치라든지 용도라든지 도로를 낀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에다가 주력을 해야 한다는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투자 가치 높은 역세권 투자 방법들과 함께, 그리고 토지 안에서도 관리 지역에 여러분께서도 투자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투자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 이렇게 좀 전해드렸습니다. 유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겁먹지 마시고요. 우리 소유수 전문가와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면 좋은 전략들 그리고 올바른 투자 계획들 해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 용기 가지시고 궁금한 부분들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주십시오. 02-1638-3910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소유수업 전문가께서 역세권 현장 답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또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현장 답사해서 계획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소유수업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옆에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5명 선착순으로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세권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도 또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어떤 식으로 투자 계획해야 하셔야 되는지 눈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으니까 역세권 현장 답사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꼭 이 시간 그리고 이 기회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예약 원하신다면 02-1638-3910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소유수업 전문가와 함께 역세권 토지 투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토지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잖아요. 노하우 좀 간략하게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예, 똑같습니다. 항상 기본적인 요 하면 저번 주 기억나시죠? 그냥 이 기본적인 것만 내가 알고 있어도 사실 실패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정확하게 내가 그래도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치나 용도나 도로,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은 건축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조심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건축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관리지역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지금 현재 100평에 40평의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은 100평에서 20평을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도로가 없을 시에는 건축행위가 안 된다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쓸 때 건축행위가 안 되면 무효라는 부분들을 꼭 써주시는 것도 사실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건축행위가 안 되면 장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용도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계약서 비권 안 했다가 그러면 개발이 되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보는 건데 내가 투자하는 토지가 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장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맹지면 안 써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한 번쯤은 계약서를 쓸 때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자 관리 지역 안에서도 여러분께서도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방금 이렇게 그 역세권 답사할 수 있는 방법들, 토지 투자 원하시는 분들 답사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알려드렸는데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야, 어떤 분들께서 이 답사를 또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답사 안에서 어떤 것들 들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해하시는데 우리 소유수업 전문가께서 좀 소개 한 번 더 해주실까요? 자,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건 이론도 중요하지만 내가 현장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문의가 사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왜 현장은 왜 안 하시냐고. 다른 데서는 돈을 받고도 이렇게 현장을 가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5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장에 가면 이제 어떤 토지가 좋은 거고 어떤 토지가 나쁜 건지를 눈으로 직접 내가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가 종잣돈을 가지고 있나 없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실 좋은 정보가 있으면 다리품을 팔아서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다는 점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큰 수익을 보는 건데 그냥 내가 너 믿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가 알아가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부동산 투자에서는 임장 활동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역세권 답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 꼭 이 기회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소유수업 전문가 역세권 현장 답사 지금 5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5분이라는 점 이 부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02-1638-3910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연락 주시기
주시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